네, 안녕하세요. 인텔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석입니다. 저는 이제 인텔에서 채널 파트너 스케일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솔루션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2010년대 초반부터 해서 IT 업계에서 계속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얘기가 되면서 이제 데이터 중심의 회사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인 것 같고,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생각보다 또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 여정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발표된 거에서도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통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생산, 어떤 스케줄이라든 생산, 어떤 프로세스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텐데, 결국은 생산과 서비스라는 분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어떤 시기에서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중심의 회사 어떻게 보면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된 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잘 통합하면서 또한 거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냐가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성공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키워드를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가 준비해 나갈 일들, 또는 사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AI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단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수단이 된다기보다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2019년도만 하더라도 저런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었는데, 2021년이 되면은 사실은 한 2천억 개에 달하는 센서, IoT 디바이스들, SNS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고, 근데 데이터라는 게 그냥 있는 것만큼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냄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또는 비즈니스의 어떤 성공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거기에 수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AI를 사용하게끔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AI가 사실은 모든 게 아닌 거고,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을 하고, 사실은 그 데이터가 모여있는 것만 갖고 또 어떤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트 도출해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미 많은 것을 해낸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가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문제를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주 대표적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갑자기. 그럼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AI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 마켓 피드백이 되게 안 좋다. 그럼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그다음에 댓글 같은 걸 다 모아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모았다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문제된 정의에 기반하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또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아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체계적인,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AI는 단지 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AI와 어떤 빅데이터를 약간 좀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AI는 결국 수단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AI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거다. 그러려면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려면은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위 도메인 지식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게 됩니다. AI는 사실 기술적인 거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고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을 만들고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어떤 머신러닝 기법, 기계학습이라는 걸 써서 현존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상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AI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이유는 그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소지들을 사전에 해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쓸데없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과 어떤 시간을 되게 최소화시키자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목적으로 AI가 쓰이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이게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료를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게 이 표 하나로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는 결국은 IT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사 내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데, 예전하고 좀 바뀐 어떻게 보면 환경이라는 게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되게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회사가 해야 될 일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데이터 중심의 어떻게 보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인텔의 약간 예를 잠깐 뭐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텔은 뭐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조를 하는 가장 제조 생산이 되게 큰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생산하는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만을 약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 그 다음에 제조, 그 다음에 파이낸스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이 통합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느냐, 마켓 데이터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CPU가 나왔는데 이 CPU에 대한 또 고객 반응이 이런 기능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런 I/O 이슈가 좀 있었어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 반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용 없이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부분들,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제조 분야에만 국한이 됐던 어떤 데이터라는 것들이, 그럼 뭐 최근에 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서플라이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가 문제가 돼서 공급이 안 되고, 어떤 회사는 52주 동안 제품을 못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은 제조하는 데 있어서 제품을 수급을 하고 부품들을 또 만든 제품을 어떤 형태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공급을 할지, 고객들한테 딜리버리하고 가장 빠르게 사실은 공급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생산 캐파가 모자르고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실 온라인에 대한 어떤 학습 환경이 되게 높아지면서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제조 생산 라인을 더 늘려야 돼 말아야 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이낸스적으로 되게 고민해야 되는 것도 같이 여기에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여야 되거든요. 거기에 커스터머들, 그 다음에 마켓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은 경쟁사하고의 관계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요소가 되는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예전에는 각각이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산이 되어 있고, 그 제조를 담당하는 사람들, 조직들, 그 다음에 서프라이를 담당하는 조직들, 파이낸스 담당하는 조직들, 마켓 데이터 담당하는 조직들이 따로따로 있어갖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거는 결국 데이터의 시대에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통합이 돼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상관관계를 파악을 해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이 데이터 그럼 이렇게 아주 쉽게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2015년, 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공장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들이 꽤나 많은 사람들이었죠. 한 7년에 가까운 시간을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짜고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부터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이터 자체가 그냥 쓰레기 데이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우선 모아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과 매니팩처링과 마켓 데이터, 파이낸스에 연관된 사람들이 각각의 도메인 지식을 갖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서 비로소 거기서 데이터 프레임을 짜고 거기서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데이터는 전혀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그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는데 또 이걸 또 정리하고 데이터 처리, 전처리하는 데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통합을 하고 통합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를 모을지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결국은 되게 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제가 최근에 뭐 대기업 분들하고도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 100명에서 200명 되는 분들이 한 5년에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데이터를 통합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고 인력을 쏟아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진행형인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뭔가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데이터를 먼저 통합하는 데서 뭔가가 시작된다는 부분을 아마 그걸 인지를 하셨다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보면 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통합된 데이터들을 가운데 이렇게 모아서 통합을 시키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이제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결국 어떤 한 명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추 하나를 누름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통합된 데이터들이 분석이 돼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서 이런 CPU를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CPU를 집어넣으면 다음 기능에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산은 어디 라인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부분들을 사실은 알려주는 걸 저희는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지금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한 명이 그런 거를 그냥 단추 하나 누르게 해서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뭐 여기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하도 뭐 스파크, 뭐 SAP 같은 데이터도 당연히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이 다양하게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연결이 돼 갖고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떻게 보면 어떤 프로세스가 기나긴 여정이고 그 핵심이 결국은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들은 이런 다양한 파트너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데이터라는 것들이 결국은 AI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AI면 모든 게 다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AI를 쓰는 부분은 극히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 데이터는 사실은 뭐 센서 데이터도 있고 SNS 데이터도 있고 서프라이 체인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부품 보급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거고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아주 깨끗한 데이터들이 또 아니에요. 저희가 막상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그 데이터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이게 이빨 빠진 데이터들, 소위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잘 갖고 와서 클렌징하고 하는 전처리 작업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보통 많이 놓치세요. 그 데이터는 아주 다 완벽한 데이터가 있어갖고 거기서부터 인공지능을 쓰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건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을 짜고 셋업을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고 클렌징하는 작업에서 전체 프로세스에서 한 70% 가까운 어떤 시간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인공지능은 사실 그 중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한 10%? 10%도 안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 프로세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리즘을 다 개발해 나갔고
굳이 뭐 AI를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다행히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해는 하고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 도출하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프로세스인데 그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전처리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부분. 특히 아까 그 서프라이와 제조와 뭐 이런 엔지니어 팀도 있을 거고 마케팅 팀도 있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거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데이터 어떤 조직 간의 사일로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하지만 조직 간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하는 사람인데 마케팅 팀에서 갑자기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영업 뭐 어떤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결과를 주면 저희는 사실은 싫잖아요. 근데 마케팅 팀에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영업 데이터도 한번 줘봐. 이랬을 때 그건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데이터를 쉽게 내줄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IT 부서에서 데이터를 막 모으고 있었어요. 그 데이터를 달라고 그러는데 데이터가 보니까 뭐 약간 허접해.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세요. 그러면 싫잖아요. 되게 자기네들 시간도 많이 써야 될 거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조직 간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데 있어 엄청난 사일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일로를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그게 결국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으고 전처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지게 되면 이제 비로소 프레임을 쫙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프레임을 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근데 그 디파인을 하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 변수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 제조 장비들이 있으니까 반도체 생산 장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제조 장비의 예측 보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언제 고장 날지 안 날지를 예측을 하고 물론 제조 프로세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한 머신 비전 장비, 그러니까 불량 분석에 대한 장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그런 장비들 일반적으로는 생산 라인 하나에 한 400개 정도 되는 한 100개 정도 되는 장비들이 쭉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비 하나에 사실은 적게는 400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도 센서도 들어갈 거고 최근에 장비가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모터 진동 소리를 듣고 얘가 불량인지 아닌지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장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장비가 3개월 있다가 고장이 날 거야 라고 100% 저희가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되게 좋죠.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이제 고장 날 것 같으니까 미리 장비 주문을 해서 뭐 한 2.5개월 후에 장비가 들어오게끔 하고 고장나기 일주일 전에 빨리 교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생산 라인이 스톱이 안 되고 바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안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장비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언제 고장 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장비 수명이라는 게 보통 1년에서 뭐 2년이라고 쳤을 때 2년이라고 쳐보자고요. 2년 있다가 이 장비를 교체하고 싶은데 장비가 일찍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괜히 그거 어떤 2년이라고 믿다가 일찍 고장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장비가 고장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장비를 준비를 해서 3개월 전에 미리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장비를 3개월을 더 쓸 수 있고 또는 이 장비가 사실은 2년 6개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계속 썼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러면은 이걸 언제쯤 해서 이거를 교체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타이밍을 되게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장비 하나에 갖고 있는 400개 포인트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거를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예측률을 높여야 되는 건데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예측률을 높이는 데는 한 60% 70%밖에 안 돼요. 약간 불안하죠, 사실. 리스크가 되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적용 못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또 400개라는 것이 장비 하나에서 나오는 건데 100개라는 장비가 연결이 되면 4만 포인트라는 데이터 변수를 서로 다른 데이터들 다 모아야 되고 그 데이터 모은 걸 갖고 분석을 해갖고 결국 이 하나의 어떤 생산 라인 자체가 언제쯤 제대로 교체를 하고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 곳, 라인을 스톱 안 시키고 생산할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쉬운 거지, 뭐 숫자로 뭐 100, 뭐 400, 4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데이터량은 엄청나죠. 거기에 이게 제조 장비에서만 발견되는 데이터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조뿐만이 아니라 서플라이, 마케팅, 인텔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14만 군데 정도 되는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게 14만 대라는 것은, 14만 곳이라는 것은 영업, 그 다음에 생산 라인, 마케팅 팀, 뭐 파트너들, 이 14만 곳에서 모여지는 데이터. 근데 그 한 곳에서 모여지는 데이터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건데, 뭐 곱하기 하면 어마어마한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날 수 있긴 하겠죠. 이런 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프레임을 짜고, 여기서 비로소 이걸 분석함으로 인해 갖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이게 긴 여정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통해 갖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은 플래닝을 하고 프리페어링을 하고 분석하고 디벨로핑해서 이걸 어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집어넣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사실적으로는 어떻게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AI는 그 부분에서 되게 극소수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oT 데이터,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acquire라고 되어 있잖아요. IT 로그 데이터, 뭐 IoT 센서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모으고 이 모여진 데이터들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데이터를 전처리를 통해서 여기 뭐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뭐 노멀라이제이션, 클렌징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데이터 전체를 하는 프로세스고,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잘 모여지고 정합이 된다면, 모여지게 된다면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텔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엔드투엔드로 연결되는 다양한 솔루션들, 여기서 뭐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긴 하겠지만은 인텔을 뭐 설명하는 게 큰 아주 여기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인텔은 데이터 센터에서 IoT 디바이스까지 연결된 다양한 프로세스, 그 소위 뭐 엣지 컴퓨팅이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엣지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컬렉션하기 위한 솔루션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EII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들, 또 엣지 단에서 그런 고장 예측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왔다 갔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엣지 단에서 이걸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인퍼런스, 엣지 인퍼런싱 할 수 있는 오픈비노라고 하는 솔루션들, 또 데이터를 컨설리데이션 할 수 있게끔 하는 EII 솔루션,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을 위한 인텔 디바이스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엔드투엔드로 해서 데이터의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라는 부분들은 최종 단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갖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솔루션들을 인텔이 갖고 있는 생산 라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보를 하고 개발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EII 솔루션,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 또 인텔은 뭐 CPU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긴 하지만 데이터가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버 옵틱스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CPU 또는 저장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고, 데이터 IO를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옵테인 메모리, 그 다음에 CPU, 또 이제 인공지능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은 GPU, 인텔도 GPU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뭐 ETL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FPGA라는 것도 저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FPGA, 그 다음에 엣지 디바이스에 쓸 수 있는 3D 카메라 기능 같은 거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엔드-투-엔드 솔루션, 소프트웨어적인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최근에 많이 소개도 하고 있어갖고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 이걸로 아마 질문도 있고 하셔갖고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스템들이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AI를 쓰기 위한 시스템만은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GPU라는 부분들이 어떤 AI나 빅데이터에서 모든 거를 다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 그래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어떻게 데이터 간에 통합을 하게끔 하는 어떤 프로세스적인 부분에서 되게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료는 아마 그래서 이제 이제 약간 정리를 하자면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데이터의 통합과 데이터의 거버넌스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긴 여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투자하는 거고, 결국 리소스 투자인데, 리소스를 투자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잘 통합을 해서 인사이트 도출해내는 거를 만들어내시고, 그런 과정에서 인텔은 다양한 솔루션도 있고, 시스템적인 어떻게 보면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AI 관련된 부분은 잠깐 설명도 하고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해서 스킵을 좀 하고, 인텔이 이런 라인 프로세스를 갖고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노하우를 저희가 이제 같이 공유도 하고 있긴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 파트너링을 맺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어떤 베네핏 프로그램들 드리고 있어갖고, 또는 이제 AI나 빅데이터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텔 IP의 인텔 파트너 얼라이언스 사이트에 들어오셔갖고 그런 걸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자격증 비슷한 서티피케이션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들어오셔갖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